예, 경주포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5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복판, 한복판. 다음 주에는 뭐 연휴가 엄청 많으니까요. 이번 주도 이제 내일 모레만 일하면 즐거운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각이 5시 45분입니다. 사전 녹화로 오늘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은 라이브로 하지 않고 녹화로 진행하는 점 독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고요. 제 옆에 오늘 이 사진은 작년 추석 연휴 때 이 가족 방문객이 경주 엑스포대공원에서 이렇게 전통 투어놀이라 그러죠. 이 전통 놀이를 하고 있는 사진인데 올해 추석에도 우리 경주 곳곳에 이 관광지에서 다양한 추석 이벤트들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족 간의 모임은 뭐 인원수 제한도 있고 하니까 예전만큼 이렇게 많이 모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좀 이런 공원이나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벤트들 벌어지는 데들 잘 찾아다니면서 연휴를 알뜰하게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따 관련 소식들 이따 추가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코로나19 소식부터 먼저 전해 봅니다. 코로나19는요, 우리 오늘은 경주에서 7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2명은 해외 입국자, 2명은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이고 3명은 확진자 접촉자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경주시 누적 확진자는 966명, 9월 들어서는 100명을 넘어서 벌써 106명째 발생을 했습니다. 요 밑에 표는 오늘 0시 현재 우리 경주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인데요. 1차 접종이 어제 2,501명 추가가 되면서 경주시민 16만 6,271명이 1차 접종을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경주시민 65.89%. 어제 또 1,076명이 접종 완료를 하면서 누적 10만 5,673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를 해서 우리 경주 시민의 41.9%가 백신 접종을 완료를 했다. 이제 곧 절반이 다 돼가네요. 추석 전까지 70%는 아무래도 뭐 무난히 달성할 것 같고요. 백신 접종 이렇게 높아지고 있으면서 이제 점점 단계적 일상생활 회복, 복귀에 대한 기대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 변수는 아무래도 이번 추석이 되지 않겠느냐. 추석 연휴 동안에 무엇보다 인구의 절반이 넘게 사는 수도권에서 많은 지방으로 이동이 있을 테고 또 서울에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수라고 또 이렇게 하니까요. 이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 미리 코로나19 좀 진단검사 받고 지방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방문하는 게 아무래도 부모님 만나러 오고 가족 친지들 만나러 오실 텐데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경주에서 어디 가시는 분들도 그 상대방에 좀 생각을 해서 방역 수칙 잘 지키고 또 가능하면 진단검사도 한번 받아보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근데 진단검사 이거 한번 받아보는 게 코 찔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거 뭐 한번 받아보는 게 다가올 때마다 막 몸이 뒤로 물러지고 막 입에서 이런 말도 나오고 하던데 어쨌든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뭔가 스스로 조치를 강화하고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완전한 코로나 종식은 쉽지가 않겠지만 일상 회복을 좀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노력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 그 노력이 더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점들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네요.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야 공동체 안전이 확보가 될 테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경주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신라문화제 2019년 신라문화제 때 제기됐던 신라달빛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 여전히 경주 포커스 톱 기사로 이렇게 계속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고 유튜브에서는 또 별도로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던 부분만 또 별도로 짤 영상이라 그러죠. 또 어제 라이브 방송한 것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게 됐으니까 유튜브에서 도대체 뭐냐 경주 포커스가 이야기하는 바가 궁금하시면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신라문화제 행사의 계획이 대강 나왔습니다. 올해 신라문화제는 작년에는 하지 않았죠. 올해 신라문화제는 48회가 되는데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개최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주로 황성공원에서 메인 무대를 차리고 이렇게 펼쳐지는 행사였는데
올해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올해 신라문화제는 비단 황송원에 국한하지 않고 예술의 전당, 첨성대 일원, 중심상가까지 이렇게 한 주요 포스터가 한 3군데 정도, 그래서 경주시 전체가 어떤 신라문화제의 행사장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이게 이제 좋긴 좋은데 잘못하면 또 우리 역대로 보면 이런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시민들의 뭐 행사를 하는 거냐 마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또 반응들이 나올 수 있는데, 올해는 경주문화재단이 주도적으로 맡아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예년과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행사의 정기 계기들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개인적으로 기대도 하고, 또 뭐 경주문화재단이 보면 아무래도 이런 거 하자고 사실 만든 그 시기도 하잖아요. 기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좀 훨씬 더 전문성을 갖고 작년보다는 나은 그 신라문화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또 준비도 알차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기대를 갖게 되고요. 올해 행사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축제 행사는 대폭 축소를 하고 예술제 위주로 행사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예술의 전당, 첨성대, 중심상가 일원에서 이렇게 중심으로 19개의 예술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당초에 좀 야심차게 준비했던 풍물 경연이라든가 화백 제전, 월성 달빛 꺾기, 달빛 난장, 화랑무도회와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행사들은 대부분 취소를 한다고 합니다. 올해 행사는 중심상가가 또 중요한 하나의 그 행사 장소가 된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좀 눈에 띄는 계획 중에 하나가 요즘 워낙 그 코로나19 뭐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 경주에도 보면 도심 내에 빈 점포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그 도심 내에 빈 점포 30곳을 활용을 해서 신라 아트 마켓을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 말 그대로 빈 점포를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서 작가가 직접 미술품, 사진, 뭐 이런 등 작품을 전시하고 직접 도슨 역할, 작품을 설명하는 역할도 하면서, 아트 마켓이니까 아마 그 그림도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이라도 그 빈 점포 쪽에 이렇게 신라문화제 관람객들과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벌써 신라문화제 행사 중에 하나로 성시 관련 학술제도 오늘 열렸습니다. 경주가 아시다시피 초기에 박석김 이 세계 성시에서 왕들이 돌아가면서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6명의 왕이 나왔고, 육부촌의 6개 성시를 비롯해서 본관이 있는 성시의 본관만 해도 우리 경주에 87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글을 중심으로 신라 문화재 한국 성시의 기원과 현황을 주제로 성시와 관련된 오늘 학술 행사가 신라 문화재 사전 행사의 하나로 이미 진행이 되기도 했다는 소식입니다.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신라 문화재 행사는 작년보다 이렇게 큰 축제 행사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은 작년보다 한 10억 정도 적은데요. 전체적으로 한 16억 5천만 원. 그러니까 경북도 예산이 2억 6천, 경주시 예산이 13억 9천, 뭐 도 예산이나 시 예산이나 다 어떤 국민들이 시의 세금으로 재금 조성된 것은 맞을 텐데, 이 달빛 축제 의혹은 뭐 어제 경주 포커스가 보도해 드린 대로 경주시 그 청년 감사실에서 감사가 진행이 되고 다음 달 중순이면 감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올해 행사에서는 뭐 이런 대규모 행사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예산을 방만하게 쓰이는 부분들은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예산 가지고 허투루 써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좀 준비하시는 쪽에서 잘 진행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신라달빛 축제와 관련해서 이 노무비라든가 제로비 이 과다 책정 지출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하고 했더니, 관련된 행사들에 대한 제보들이 오늘도 경주 포커스로 직접 찾아오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많이 있어서, 이 추석 연휴가 좀 끝나면 추가 취재해서 계속 좀 후속 보도로 내보낼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한두 개씩 좀 생기고 있다는 말씀, 중간 보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경주시 감사를 지켜보고 더 추가로 보도를 할 예정인 이런 기조는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다음 뉴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에서는 올해 추석 연휴 동안에 그 18일부터 22일까지 실내 공간을 활용한 전통 놀이 뭐 등등 다양한 행사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5일 동안 그 원화벽장 앞에서 이런 전통 놀이, 뭐 투어 던지기, 제기차기, 윷놀이, 팽식, 어린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이런 신기한 우리 전통 놀이들 선보일 수도 있고, 또 실내에서는 어린이 전통 놀이 체험 공간인 우리 놀이터가 오픈해서 뭐 시조 겨루기, 실뜨기, 공기놀이, 고누 이런 뭐 보드게임 이런 등등 그 이른바 디지털 AR 기술을 통해서 체험하는 팽이놀이 등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화랑아 놀자, 이게 화랑을 테마로 한 어린이 체험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그 터널 속 볼 풍장, 암벽타기 이런 실내 놀이 시설, 또 야외 체험장,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 준비가 된다고 하고요. 이런 관련 소식들 아무래도 또 북춤, 판소리 공연, 퓨전 국악, 한국 무용 등등의 행사들도 진행이 되고요. 특히 또 전번달 26일 날 경주시하고 문화 엑스포가 북한 이탈 주민 문화 향유권 확대, 또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지난달 26일 체결한 바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북한 이탈 주민 출신 가수의 공연도 버스킹 무대로 이 기간 동안에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상설 공연 플라잉 인피니티 플라잉도 추석 연휴 기간에 쉬지 않고 계속 공연을 한다고 하고요. 뭐 방역 관리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명절에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 준비를 했다. 그리고 안전한 관람 환경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술 공연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우 좋아할 만한 공연인데요. 아주 뜻깊은 공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주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아주 관람객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유물 중에 하나지요. 장창곡 미륵 삼존볼 속칭 사마령 애기부처 요 뒤에 보이는데요. 저 사진 연주하는 저 뒷모습 뒤에 보이는데, 이 앞에서 이미 그 사전 녹화를 한 영상인데, 사진인데, 세계적 음악가인 피아니스트 양방은, 바이올리니스트 강희채, 첼리스트 나인국, 이렇게 3인의 연주회가 내일 모레 17일 오후 4시부터 국립경주박물관 유튜브를 통해서 공연 녹화 영상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온라인 비대면 문화향연의 하나로서 국립경주박물관 소장문화재하고 음악가의 교감을 통해서 이 바탕으로 음악가가 선정한 여러 곡의 연주를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클래식 연주 쪽, 바이올린, 첼로 이쪽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우 기다려지는 공연이 아닐까 싶네요. 17일 오후 4시부터 국립경주박물관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요 유튜브 채널 따라 들어가시면 여기서 주소 클릭에 들어가시면 각각 들어가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기사에서 타고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에서 국립경주박물관 검색하시면 유튜브 채널이 바로 뜨니까 이렇게 들어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드리면요. 경주문화재단에서 봄에도 했었고 했는데, 올해도 그 한복문화주간에 우리 경주문화재단이 선정이 돼서 다음 달 11일부터 17일까지 이 한복문화주간을 경주에서도 하게 되는데, 올 시즌에도 선정이 됐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황금손 공모전을 경주문화재단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당초 계획보다 좀 이 공모전 접수 기간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9월 30일까지,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참여 기회를 더욱 넓히겠다. 이 한복을 재료로 새롭게 제작한 소품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 대상부터 시작해서 총 상금이 한 250만 원 걸려 있다고 하는 공모전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 기사 참고하시고 많이 접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요. 그리고 단신들로 또 경주시가 미국 처리장 이런 시설 현대화 10억 투자를 해서 현대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 여기까지로 오늘 경주 포커스가 준비한 경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전하는 말씀 하나 보시고 짧게 보시고 이어지는 경주 밖의 뉴스도 한 번 더 한두 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경주 포커스 응원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자꾸 우리 이렇게 하면 경주 바깥 뉴스 중에 정치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구독자들 분 중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건 제가 그 내년 대선 앞두고 특정 정당 편드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좀 함께 독자들이 경주 포커스 독자들이라면 함께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뉴스 중심으로 선정을 하는 거니까, 예, 독자님들이 나가더라도 저는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고 보도를 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오마이뉴스에서 가져온 뉴스 하나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분 이야기만 했다 하면 노동 문제만 관련해서 얘기만 하면 큰 논란이 됩니다. 이 사진에 있는 이분 이야기인데요. 손발로 노동을 하는 것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 임금에 큰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 정규직이 큰 의미가 있겠나. 이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안동대학교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방금 손발로 노동을 하는 것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 임금의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 정규직이 큰 의미가 있겠나라는 이야기를 안동대학교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발언을, 이 사진은 대학생들하고 간담회하는 모습의 사진인데 귀가 좀 내가 들은 게 맞나 라고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이건 국힘 경쟁자들은 물론이고 진보당, 진보측, 특히 정의당 이런 쪽에서도 강한 비판, 많은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미 주 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또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이미. 이번에 13일 안동대학교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의 방법론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기업 일자리를 만드는 건 어떻게 보면 시간이 더 걸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조금 더 제도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게 결국 기존의 노동시장을 조금 물렁물렁하게 유연화시키는 것이다 라면서 노동 유연화를 강조를, 노동 유연화는 뭡니까? 해고를 좀 더 쉽게 하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내포되어 있는 의미이기도 하죠. 근데 사람의 일자리를,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전제를 하면서 임금 체계를 연공서열제에서 직무급제로 바꿔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실 임금에 큰 차이가 없으면 정규직, 비정규직이 큰 의미가 있겠느냐 라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특히 한 직장에 평생 근무할 생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발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큰 차이가 없게 해야 된다 라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단서로 달긴 했는데, 처우뿐만 아니라 직장의 불안정성으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윤 후보는 기업이라는 게 국제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갖고 먹고 산다 라면서 사람이 이렇게 손발로 노동을 하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손발로 노동을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분 노동관 참 어떻게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발언이기도 한데, 그건 인도도 안 한다. 아프리카는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노동 집약적 산업보다는 기술 집약적 산업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선의로 해석을 하면 풀이할 수 있지만, 저개발 국가가 특히 많은 아프리카나 또 특히 수작업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미래가 없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온다고 기사는 보도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도 연일 뜨겁습니다. 유승민 이 당내 경쟁자죠. 대선 경선 후보, 그 이효원 대변인,
대학이 취업학원으로 변질돼 가는 현실에서 대학의 역할에 대한 고민 없이 대학을 기업의 취업 맞춤 학원 정도로 생각하는 윤석열 후보의 인식이 참으로 경악스럽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윤 후보의 노동을 바라보는 이런 편협한 시야와 이 저급한 시각을 보여줬다. 또 타 국가를 바라보는 저급한 시각을 보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얼마나 파괴적이고 자기 우월적인 발상이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육체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석고대죄해야 된다. 이런 발언도 논평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 14일에는 유승민 후보가 직접 이게 우리 청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냐. 페이스북을 통해서 평생 검찰 공무원으로 살아서 그 윤 후보가 청년들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직격을 하면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비정규직의 심정을 그렇게도 모르냐. 이렇게 일가를 청년들이 평생 직장을 원하지 않다니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청년들의 절박함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직격을 했네요. 또 정의당에서는 좀 더 신랄한 비판 쏟아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오늘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아예 대선 후보 사퇴해라.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호송버스를 타야 할지도 모르는 제1야당 대선 후보 윤석열이라고 그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지칭을 하면서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니 노동 천시 인식에 인종차별까지 저급한 사회인식을 얼마나 더 내보일 작정이냐. 이런 사고로 별이 되겠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느냐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생명까지 위협받아가면서 손발로 일하는 시민들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천박한 노동으로 취급하는 인식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헌법 가치에 대한 도전이다. 라면서 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것도 모자라서 이 무한 경쟁에 내몰려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이 노동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다. 대통령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하라.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는 논평을 냈고요. 이 강만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만한 노동관을 규탄한다라면서 대통령 후보는 무지도 죄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불안정한 노동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청년들의 현실에 지독히 무지한 발언이자 니네가 정규직 원하지 않잖아 라면서 청년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폭력적 언사가 아니냐. 비정규직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검찰부터 비정규직으로 만들든지라고 이렇게 비꼬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이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메시지를 보내서 대화 내용과 진위가 잘못 전달되었다. 학생들에게 설명한 전체 맥락이나 취지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항변을 했고요. 윤 후보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지향해서 임금의 격차를 없애려고 노력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은 궁극적으로 없어질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취지의 이야기를 거두절미하고 언론이 잘랐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직접 윤 후보는 그 한국 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향후에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정부도 창출해야 하고 대학생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는 일자리 소요와 공급에서 매칭이 되려고 한다면 이런 첨단과학, 컴퓨터 이런 데에 더 관심을 갖고 더 뛰어난 역량을 갖추길 바란다는 뜻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분 노동과 관련해서 발언만 하면 거센 논란이 벌써 처음도 아니고 벌써 여러 번째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왜 그럴까요? 과외 공부가 덜 돼서 그런가요? 네, 검찰에서 사람 잡아있기만 하다가. 그래서 막 진위가 잘못됐다, 취지가 잘못됐다 이런 해명들이 벌써 나온 게 벌써 몇 번째인가요? 정치인의 문법이 아니어서 그런가요? 어쨌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방귀도 잦으면 뭐가 된다고요. 예사롭지 않죠. 이런 노동관들 계속적으로 실험 비슷한 것들이 나오는 것. 이거 전체적인 어떤 노동관에 대한 노동관을 이렇게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좀 잠재적으로 갖고 있던 노동관들이 이렇게 은연중에 표출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 아니면 아무리 이런 그 문제들이 특히 대선 후보의 어떤 국가를 경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몇 달 동안 이 뭡니까 속달 과외 공부로 되는 것은 정말 아니다. 다양하게 국회의원들 하면서 각종 상임위에서 이 국정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다뤄본다든가, 아니면 실제 이제 국정을 경험한다든가, 장차관의 자리에서나 국무총리의 자리에서나 이런 분들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예컨대 감사원장 출신도 마찬가지죠. 법률가 하다가 감사원장 뭐 2년 좀 넘게 하다가 한 나라의 경영을 위해서 나온다. 여러 가지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 아니냐. 감사원장 했던 분은 오늘 보니까 또 이 경선 와중에 캠프를 해체를 했어요, 어젯밤에. 그것도 페이스북에 썼다고 하는데, 이게 정치인들하고 일 못 해먹겠다 이런 류 선의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기존 정치인들은 다 죄악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하여튼 그렇다. 예. 다음은 한 가지만 좀 더 생각해 볼, 이 날짜가 오늘 9월 15일인데, 그죠? 제가 날짜를 아직 안 고쳐놨습니다. 15일로 고칠게요. 정부 제5차 재난지원금, 사실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그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88% 이하의 시민들, 국민들에게는 1인당 25만원씩 전원 지급을 하는 것이고, 영아도, 근데 국민건강보험료 상위 12%는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이번에 제외가 됐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재신청, 이 신청이 뭐 근 10만 명 가까이 돼가고 일주 동안에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까 지난번 제가 9일날 논산시, 충남 논산시에서는 그 상위 건강보험료 상위 12%라고 빠진 그 시민들 대상으로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논산시장 인터뷰를 통해서 한 것, 우리 경주포커스 그 타지역 뉴스 시간에 제가 보도를 해드렸고, 그 다음 날은 경기도 하남시에서도 10만원 지급하겠다, 참 25만원 소외된 사람이 상위 12%에게도 전원 지급을 하겠다는 또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뭐 이런 소식까지도 제가 10일 날 경기 광명시가 이런 결정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오늘은 전라북도 정읍시에서도 우리 코로나19 우리 시에서 소외된 시민들 없도록 저는 그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시비를 정읍 시비, 시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전 시민이 지원금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오늘 정읍시장이 오늘 시의회 의장하고 기자회견을 해서 이렇게 밝히는 모습이 이 기사인데요. 이렇게 전체 시민에게 국민지원금을 빠짐없이 지원하겠다라고 한 것은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전북시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참 정읍시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전라북도 정읍시니까요. 정읍시민들은 한 6.1%, 6,561명이 이번 코로나19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상위,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료 88% 이하의 시민들이, 정읍시민들은 전체 그걸 따져봤더니 전체 정읍시민의 6.1%, 6,561명, 이분들에게는 저는 1인당 25만원씩, 그렇게 하면 16억 5천만 원 되는데, 이 예비비 160억 중에서 활용을 해서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지급을 하겠다. 그 정읍사랑카드, 선불카드 형태로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해서 전라북도 정읍시도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충남에서는 논산시를 필두로 해서 많은 시군이 9일날 이렇게 협의를 이미 들어가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렇게, 그죠?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정읍시가 이렇게 또 전국민, 전 시민들에게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재난지원금을 받도록 하겠다고 정읍시가 오늘 밝혔다는 소식 방금 전해드리면서, 요때 보니까 또 오늘 경기도 의회에서, 이건 이재명 지사의 이전부터 이미 했던 약속이기도 하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전도민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에게 전원 지급하겠다라는 게 이재명 지사의 그 공언이었고, 그 안이 오늘 경기도 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오늘 가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 전라북도 의회에서 이제 결국 이재명 지사의 그 뜻을 수용을 하고 가결해줬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1인당 25만 원씩 전원 지역화폐로 경기도에서도 이제 전원 지급을 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리고요. 이런 소식 전해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우리 유튜브나 댓글로 한번 의견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우리 경주는 1인당 10만 원씩 전시민 특별지원금이 지금 한참 지급이 되고 있고, 외국인 또 다 포함을 했어요. 아주 매우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외국인들도 차별 없이 골고루 등록 외국인들에게 지급하기는 좋지,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경주 시민들 중에서 소외되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경주시가 지난번 밝힌 자료를 보면 25만 2천 명 중에서 이번에 받지 못하는 게 88%, 22만 3천 명을 받고, 받지 못하는 시민이 한 2만 9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2만 9천 명의 시민은 국민이 아니냐. 근데 경주시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2만 9천 명에게 25만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72억 5천만 원. 뭐 물론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럴 거면 타도시의 사례처럼 우리 경주시에서도 전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혹시 이 방송 보시면 조남희 시장님 페이스북이나 어디로 시장님의 의견을, 물론 뭐 가장 중요한 게 시장님 의견이더라고요. 경주시 행정결정은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현실인데, 조남희 시장님은 이 부분 다른 도시들 이미 전라북도나 충남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소외된 시민들이 없이 이렇게 하겠다는 조치들이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예비비 활용하거나 해서. 그럼 우리 경주시도 기왕에 한 거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떠냐 라는 게 저는 솔직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매우 궁금한데요. 이 유튜브 댓글에나 아니면 한번 좀 시장님의 의견을 한번 밝혀주시면, 와, 우리 이제 막 이것도 마루수건 짜듯이 전시민 특별지원금 또 소상공인들에게까지 우리 경주시민들은 또 지원금이 나갔으니까 여력이 없다,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저도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2만 9천 명의 시민들은 뭐냐 이런 거죠. 25만 원에서 소외되는 거니까. 이게 말 그대로 재산 순위로 상위 2만 9천 명이면 뭐 또 그럴 수 있다고. 또 그래도 저는 다 지금 그분들이 세금도 많이 내는데 왜 그분들은 소외돼야 되는지라는 의문이 있고요. 이건 또 당연히 소득대로 자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더더욱 한번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요, 태풍 소식. 이거 지금 태풍이, 여러분들도 뭐 많은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태풍 찬투, 14호 태풍 찬투, 이거 당초 예상에는 남해상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예보가 됐었는데, 오늘 기상청이 밝힌 걸 보면 좀 더 멀어져서 일본 쪽으로 17일쯤 제주도 인근 해상을 지나면서, 어제 제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을 밝히기도 했는데, 훨씬 우리나라 쪽, 이렇게 남해안 쪽, 남해상으로 관통하지 않고 훨씬 더 밑으로 제주도 쪽에서 일본 쪽으로 방향이 확 틀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매우 반갑습니다. 이런 소식들. 일본이 안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피해가 적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뜻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오늘 오전 9시에 서귀포 남서쪽 해상을 이미 지났고요. 제주도 먼바다에서 며칠째 정체, 시속 5km 정도로 위아래로 오가면서 태풍의 눈 쪽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16일부터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북동진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일 오후 9시께 서귀포 남서쪽 140km 해상, 그리고 진출을 하고요. 제주도를 지나면서 속도가 좀 빨라진 다음에
계속 동쪽으로 향하면서 17일 밤, 내일 모레 금요일 밤에는 우리 남해상으로 당초처럼 오지 않고 대한해협 쪽으로 통과한 뒤에 일본으로 상륙한다. 18일 오전 9시 일본 나고야 인근 육상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받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텐데, 그래도 비도 많이 오고 내일 오후부터 17일까지 제주 지역에는 100에서 300mm 비가 많이 오고요. 뭐 이쪽 남부지방 강원 충청 지역에는 한 60mm 정도, 10에서 60mm 정도가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가 됩니다. 아무래도 또 강한 바람도 있다고 하네요. 남부지방은 초속 15m에서 25m 정도. 그래서 아무래도 남부지역, 우리 경상도 지역은 그래도 좀 직접적인 영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기간 동안에 뭐 어디 제가 캠핑장 가려고 보니까 전국 캠핑장이 지금 막 빈대가 없더라고요. 이번 주말부터는 그랬던데, 특히 계곡 쪽이나, 물론 이제 그런 캠핑장에서 잘 하겠지만 어쨌든 개인들 안전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예, 농사 짓는 분들이 뭐 빔이 이 자연재해 앞에서 사실 좀 불강력적인 것도 있는데, 제가 뭐 잘 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안 그래도 잘들 하시잖아요, 사실은. 예, 태풍 소식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오늘 9월 15일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 여기서 줄입니다. 오늘 녹화로 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경주 포커스 구독하기, 좋아요, 뭐 SNS로 공유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힘이거든요. 사실은 요즘 좀 정치적인 이야기들 좀 했더니 우리 경주가 좀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 경주 포커스 독자 중에도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특정 국민의힘 관련한 후보들에 대한 비판도 좀 하고, 제가 제 SNS에 보면 또 여당 후보들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몇몇 분들 이렇게 확 탈퇴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어쩔 수는 없는데 마음 푸시고 돌아오십시오. 함께 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9월 15일 경주 포커스, 오늘 경주 안팎의 뉴스를 정리한 경주 뉴스 브리핑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끝으로 한 말씀만 더 안내드리면, 어제 경주 포커스 톱을 했고 지금도 톱을 하고 있는 이 신라 달빛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튜브에 오늘 제가 짤 영상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 단독으로 올린 기사가 이 기사입니다. 별도로 영상이 경주시가 여기에 2019년 요 지금 메인에 있는데요. 신라문화재 한 번 더 여러분들께서 한번 봐주시고 주위에 공유도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실태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아니면 이 내막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도 이렇게 제보가 몇 분 오셨던데요. 좀 더 많은 제보 기대하고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9월 15일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는 경주 포커스 김종덕 기자였습니다. 내일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뉴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